북한의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단체가 있죠. 바로 자유조선 구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정체를 궁금해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요. 미국의 유명 로펌 변호사, 아주 유명한 고가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정체가 점점 더 전 세계 만방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또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라는 암호를 흘리고 대남 공격에 앞장을 섰던 북한을 옹호하는 해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 이름 전혁진이라는 해커입니다. 반북 단체와 친북 활동을 하는 해커, 이 양측의 대결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네.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 네. 김한수를 구출했던 단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유조선이 미국의 유명한 로펌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 소속의 1류급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네. 돼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유조선의 정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정체를 파악하는데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자유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일 단위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네. 최근에 스페인 대사관을 들어가기도 했고 또 이제 이 벽에다가 자신들의 로고를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심지어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바닥에다 깨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정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부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관심이 많겠죠. 근데 지금 이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대리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아하. 그 사람이 바로 로펌 출신의 이제 리 웰로스키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전에 했던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NSC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그렇지, 변호사보다 일반 변호사가 훨씬 아닙니다. 급이 높다는 거죠. 북한, 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정보를 다뤘던 그런 변호사를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모든 앞으로 자신들의 공식적 입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아하. 그만큼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사실상 미국 정부와 뭔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방증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놀랍습니다. 김종무 실장님. 사실 이 자유조선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이제는 그냥 진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침입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들어갈 때 또 이 김한수를 미국으로 옮길 때 CIA 협조를 받고 FBI가 지금 보호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미국 최고 변호사까지 대리인으로 고용한다. 도대체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자유조선에서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했던 온갖 비리 자료를 네. FBI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겼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넘기면서 언지를 받았을 겁니다. 네.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아하. 보호해달라 그러는데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네. 그냥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FBI가 자기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변호사를 갖다가 네. 선임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또 스페인 정부에서 자꾸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런 10명을 다 남겨라 아하. 해도 현재 FBI에서는 모르쇠입니다. 계속. 대답도 안 하고 있죠. 네, 계속 모르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인물들 도대체 어디로부터 보호할까? 방금 언급을 했죠. 스페인 당국이요.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입장을 들어보시죠. I have nothing from the State Department on anything like those things. Those That's not two something individuals. correct. I mean, the Spanish authorities are still investigating this. All facts are not known. We have been consistent in that regard on the protection of diplomatic facilities worldwide. 안 박사님,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멤버들이 지금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들어가서 아주 치명적인 범죄 정보를 다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변호사가 내놓은 성명 내용을 보면요. 이 인물들의 신변, 신원 자체를 밝히는 거를 아주 예민하게 지금 다루고 있군요. 신변 위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유조선의 멤버들이 미국 영내에서만 활동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치안이 잘 돼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앞으로 미국을 넘어서 제3국, 심지어 뭐 중국,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도 활동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신변이 공개된 것은
사실 이것은 뭔가 대사관 법률이라든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 당국도 지금 금방 나왔습니다만 NCND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앞으로 스페인 대사관의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이 활동에 대한 것은 대단히 그 시크릿을 보장하는, 보안을 보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진하고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조선의 그 행동이 자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 네. 이게 미국의 어떤 협상 전략일 수도 있다. 아하. 지금 북미 대화는 지금 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랜 B가 과거에는 대화가 깨지면 이제 뭐 군사적 긴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플랜 C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네. 이 망명 정부가 어딘가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네. 이 김정은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박사님, 저는 생각에 김정은한테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조선의 행동들을 보면 인권과 연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자홍 차장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드리언 홍창, 이 지금 현재 리더로 밝혀지고 있는 예. 이분이 원래 이제 북한 인권운동가였죠. 예, 인권운동가이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네. 앞으로 뭔가 북한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것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국 실장님. 네. 탑10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워싱턴 포스트에 인용이 됐어요. 네. 그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조선 구 천리마 민방위가 지금은 암살된, 지금은 숨진 김정남과 접촉을 해서 북한 임시정부 수립에 수장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다라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남은 내가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해서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네. 그래도 집요하게 굉장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하. 하고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김정남에게는 성사가 안 됐지만 네. 그 아들 김한솔은 지금 승인을 구했죠.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한테는 이제 승인을 못 받아서 이 망명 정부를 못 세웠지만 네. 그 아들인 김한솔과 함께 지금 망명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자유조선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더 큰 일을 지금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뭔지 현재 짐작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다른 뭐 습격 사격을 할 건지 아니면 네. 북한 내부에서 네. 북한 내부에 있는 조직을 이용을 해서 네. 현재 뭐 만스테이스 당 앞에 있는 그 동상을 뭐 이렇게 파괴한다든가 뭐 네. 그런 어떤 행동을 할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과거에 암호화해가지고 네. 무선 전파를 발신했든가 네. 아니면 유선 전화를 했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낸 모든 것들이 그냥 공개해버리는 경우. 전부 다 이게 해독이 되면서 그게 공개된다면 아마 북한 정권에 치명적일 겁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내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 내부 속속들이 사정을 아마 공개를 인터넷에 해버린다 하면 정말 그 파장은 엄청날 것 같은데 안 박사님, 그런데 이들의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하고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기관의 요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CIA나 FBI가 배후가 아닌가 이런 네. 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어떤 초소형 카메라를 몸에 휴대하고 권총도 있고 또 네. 어떤 이스라엘제 뭐 칼도 있고 아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 대사관을 점령했다는 건 거의 뭐 007급이었다는 말씀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사관을 들어갈 때도 이미 초소형 카메라를 몸에 달고 있었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본부에서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중계차가 있든가 아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파가 스페인 당국의 전부 다 전파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이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찍기만 했지 네. 전파 발신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북한의 탈북자 중에 어떤 사람들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정찰총국 요원이나 대남공작 요원들이 다 대사관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탈북했거나 망명했다면 그 멤버로서 이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제 그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정말 CIA의 후원을 받고 있다면 당분간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신출 귀몰하는 진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북한 대사관 습격의 주 멤버들이자 자유조선의 리더죠. 에이드리언 홍창. 자, 이 사람의 과거 행적들이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and 자, 에이드리언 홍창. 이 사람 본명이 홍으뜸이에요. 홍으뜸인데 지금까지 이 홍이 구출한 탈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주로 이제 중국 지역에서 네. 중국에는 엄청난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뭐 5만에서 10만 심지어 30만이라는 그 숫자까지 어떨 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쉰들러라는 이제 이름까지 이제 별명이 붙고 또 이제 한때 그 북한을 위한 운동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라는 그 링크라는 이제 그 단체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네. 10여 년 전 2015년에는 아하. 그걸 탈퇴해서 조선연구소 이런 뭔가 조선연구소라는 게 뭐 북한에 무슨 뭐 금강산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하면 자유국가로 만들 것인가 네. 이런 데 이제 몰입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관심이 높던 사람입니다. 자,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북한 정권 붕괴 또는 임시정부 수립을 꾀하는 그런 단체라면, 반북 단체라면, 친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주 초강력 해커의 신상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 암살 소재의 영화를 만들었던 소니 영화사의 해킹의 배우로 박진혁이라는 사람을 기소하면서 신원을 공개했었는데요. We have unsealed criminal charges against a North Korean computer programmer, including the cyber attack targeting Sony Pictures, the cyber heist of Bangladesh Bank, and creating the WannaCry ransomware. The criminal complaint unsealed today specifically charges Park Jin-hyuk. 자, 그런데 이 박진혁 말고 이번에 새로 전혁진이라는 해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커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박진혁이나 전혁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이 워너크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심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주로 목적하는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리듐이라든지 가상 즉 암호화폐 이거를 지금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어떤 달러를 바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건 지금 은행에 있다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이렇게 해킹으로 손쉬운 게 뭐냐면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빼내는 역할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암호화폐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해커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북한이 워낙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박진혁에 이어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혁진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쪽을 중심적으로 한 해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실 때 막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등장했고 랜섬웨어를 심어서 뭐 어쩌고 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컴퓨터 라인에 바이러스를 뿌려서 계좌를 털어갖고 돈을 뺏어가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핵무기만큼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아주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언급했었죠. Criminal terrorists, foreign adversaries, constantly prowling this digital domain, represent a threat to this nation. And America's digital infrastructure is under constant cyber attack. They extort our hard-earned money, as we saw in the North Korean WannaCry attack that held more than 200,000 devices in 150 countries hostage, demanding a ransom. 미국이 지금 박진혁, 전혁진 뭐 이런 해커들을 신상을 막 공개하는 걸 보면 네. 또 다른 차원의 대북 압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1차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관계를 정상화하려면은 적당히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현재 이렇게 해킹을 하고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고 돈을 갈취하는 건 이거는 적대행위입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비핵화 회담 자체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하.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한번 3차 정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의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이버 테러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대북 제재 내용 대충 짐작이 갑니다. 첫 번째 인권, 두 번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아주 강한 압박, 제재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